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와. 네.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초등학교도.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그동안 때가되면 저절로 학교에 가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가 되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도 비장애인인 아이들처럼 입학 통지서를 받고 바로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으면 그 나이 때 통지서가 이렇게 그 네네. 학교 그 취약 기관을 통지서. 네, 통해서 맞아요.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안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안 놓였으니까 학교가 굳이 얘한테 맞는 학교가 얘한테 굳이 뭐 큰 어떤 저기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그 아이를 학교라는 낯선 곳에 떼어놓는다는 자체가 너무 내가 불안해가지고 통지서가 안 와서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에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유치원이나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는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녔기 네. 때문에 절차대로 그냥 뭐 네.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을 보내는 기관이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두 개잖아요. 네. 근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라 뭐 이런 교육 뭐 프로그램 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신청 이런 절차가 다 하나로 통일이 맞아요. 돼요. 근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보육 학교를 들어갈 때 보통 일반 아이들이 취약통지서 하나만 딱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특수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하나를 더 내야 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 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 그걸 네, 몰랐거든요. 네. 유치원 다니면서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내라는 거 내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신청서 내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뭐 이런 통지서 이런 것도 교육청에 네. 내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네. 근데 어린이집은 좀 절차를 다 알아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특수학교 대상자가 되면은 학교 네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네. 전에 그 우리가 양천교육청인가요? 네. 특수교육센터 가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면담을 하잖아요. 네네. 얘가 도움반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받을 수 있고 얘는 그 교육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서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그 아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다가 이거를 보내줘요. 그 엄마한테도 한부 주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게 되면 이제 이 소리는 벌써 학교 가 있고 저한테도 한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갈 때 보니까 이 소리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신 엄마는 버리시면 안 돼요. 뭐 네. 다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네네. 하여튼 보관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도움반 들어가서 이제 특수교육을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장애가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도움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런 아이들도 이게 있어야 네, 이게 돼요? 있어야 돼요. 아, 그 아이들도 가서 면담 받고 이 아이가 도움반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네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굳이 이렇게 어떤 복지 카드 없이도 네, 그럼 네네. 가능해요. 네. 이름이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결과 배치? 통지서. 네, 이건 초등학교 그리고 들어갈 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네. 등록돼 있더라도 꼭 이거는 특수교육지원청에 가셔서 네, 다 맞아요.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수교육 연장을 대상자 해서. 배치 네, 결과 네. 통지서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네. 아, 네. 특수학교를 입학하고 싶을 때 입학 원서를 내는 게 1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특수학급으로 가는 원서를 내는 게 2차가 있고요. 마지막에 취업통지서는 일반 아동으로서 일반 그렇죠. 학급에 가는 게 이제 취업통지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와. 네, 그냥 네. 엄마가 알아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찾아야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이제 유예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2년을 하니까 네.
기간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신청 시작이에요, 그러면? 9월 정도에 시작을 9월에? 해요. 예, 특수학교는 네. 9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네네. 이제 원서를 받고요. 그 원서 받는 게 다 끝나면 네. 그 다음 달 정도 이제 10월 정도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이제 원서를 받아요. 아, 특수 먼저, 특수학교 그렇죠. 먼저 신청 받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 네. 아.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특수학교에 냈잖아. 냈는데 네네. 왜 특수학급을 왜 내야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네요. 네.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떨어졌을 때 만약에 네. 특수학급으로 가는 원서를 넣어놓지 않았으면 네. 일반 학생으로 일반 학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취업통지서를 받고. 아, 동문반에 못 가는 거죠. 네, 특수학교 애들이 몇 명이죠? 특수학교에 6명입니다. 맥시멈 6명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서에는 한 특수 군데 가죠? 예, 딱 달라는 데 있어서 6명밖에 못 들어가요. 못 네. 들어갔던 사람 저거 있잖아요. 동점돼서.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특수학교에 넣으신다면 특수학교를 넣으시고 원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원서를 또 넣으시고 그러면 특수학교는 그러면 발표를 좀 빨리 하겠네요. 당락을 알아야지 내가 일반 학교 특수반에 넣을지 안 넣을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대학 다닐 때 원서 여러 군데 넣으셔봤죠? 네. 여러 군데 넣으시면 그 중에 한 군데 등록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다른 데는 그냥 빠지죠. 네네. 그거하고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수학교에 만약에 붙어서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두 군데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유예를 하신다면 유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하는 유예가 있고 네. 나중에는 입학 후에 하는 유예가 있는데 네. 만약에 입학을 하기 전에 12월 31일까지 네. 유예를 하게 되면 네. 내년에 낼 때 특수학교건 특수학급이건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네네. 다시 똑같이 원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만약에 입학 통지서, 취업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네. 유예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지난 1월 네, 1일부터 1월 1일 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취업 통지서를 받은 그 학교로만 다시 가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 유예를 하실 네. 생각을 하신다면 네. 12월 31일 전에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유예를 하지 않고 입학을 하신다면 꼭 원서는 2개를 쓰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중학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학교도 네네. 특수학교가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달 후에 특수학급 네. 일반 중학교의 특수학급을 받고 발표도 그게 이제 특수학교가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그쵸. 정도 후에 이제 네네. 통합 중학교의 특수학급의 발표가 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기들은. 그거 날짜를 잘 알겠네. 네. 그 당회가 끝나기 전에 그렇죠. 결정을 해야겠네. 유예를 할지 아니면 네. 입학 취소를 할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저기 할 때 꼭 9월에 특수학교는 모집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때쯤 돼서 9월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수시로 드나드셔야죠. 특수학교 근데 이거 선착순도 아닐 테고 그렇죠. 추첨도 아닐 테고 네. 뭘로 붙죠? 이게 선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공개는 되지 않아서 저희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선발 면접을 보나요? 면접은 보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서진 같은 경우는 면접을 면접 봤다고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서류에 뭐 그렇죠. 이제 의사 진단서나 이런 거를 쓰면 되는 건가요? 엄마의 의견을 쓰는 페이지가 한 장 있고요. 아이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됐었을 때 한 네. 검사지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첨부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네네. 페이퍼로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걸 어디다 갖다 내요? 그거는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네네. 입학 원서를 내게 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입학 특수학교에. 원서를 그렇죠. 그래서 장수가 한 5, 6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가서 내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막막해져요. 왜냐면 네. 아이의 생활적인 면, 뭐 네. 언어적인 면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다운을 서류를 받으셔서 네네.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한 몇 명이나 오나요? 보통 원서내로 적어도 10명은 넘죠. 10명, 예. 6명 예, 내주는 떨어지- 10명 정도? 네, 그럼 반은 떨어지는 거네요? 4명 정도 떨어지면 아주 네. 준수하게 네, 떨어지는 양호하다.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니 대학교 다니고서 학교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초등학교도? 제가 그래서 네. 특수학교에 갔었을 때 강서구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1학년에 프리패스하고 2학년으로 바로 입학을 네, 했잖아요. 네. 다들 옆에서 서울대보다 가기 어려운 곳을 어떻게 그러게요. 그렇게 끌고 갔냐고. 근데 어렵게 간 거잖아요. 1학년 네. 일단 그냥 그렇죠. 접고 2학년으로 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짜 특수학교는 네. 거기 무상교육이에요? 아니면 돈을 내나요? 아, 어때요? 100% 무상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만약에 현장학습을 가더라도 거의 네. 대부분 무료인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네. 간식비나 식비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담해 본 적 없이 무료로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무상인가요? 특수 대상자는 다 네. 무료로 돼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통합학교 다녀도 무상 무상이에요. 통합학교도 고등학교가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네. 뭔 얘기야? 그거 좋아해 너무.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네. 장애 아이인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 의무교육. 의무교육이고 그렇구나. 무상이고. 네. 맞아, 그래야죠. 우리 아이들도 교육 못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교는 아니고.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런데요, 특수 가려면 정말 엄마들이 글짓기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어떻게 쓰셨어요? 그거 좀 알려줘 보세요. 아, 정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예시가 없어요.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네네. 됩니다는 게 없으니까 내가 쓰는 게 맞는 건지 틀린 네. 건지 이걸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은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을 하나하나 붙이려고 해도 네.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 뭐 않아요. 행동 특성, 그렇죠. 인지, 언어 이런 걸 네. 다 이렇게 분리해서 쓰게끔 되어 있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신체적인 부분 뭐 이렇게 일상생활 네네. 나왔을 아, 때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쉬 같은 경우는 알아서 했었는데 네. 했는데 응하는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적었고 그리고 네. 뭐 낯선 곳에 가면 힘들어하고 특히 네. 화장실을 너무 무서워하고 아,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음. 수학적인 개념도 있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숫자를 좋아해서 1, 2, 3, 4 다 합니다. 100단위까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고, 일이- 숙제네. 아이고, 일이- 숙제네. 내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하면 문제는요. 1이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아시겠죠? 글자 꼴만 그렇죠. 하는 그냥 거야. 1, 2, 3, 그렇죠. 숫자만 아는 거지 1이 양개념이 하나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에 대응되고 두 개죠 그러면 두 개가 2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적었고요. 이게 최대한 자세하게 적되 그 아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부풀리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연구소.